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분들이 계약갱신 청구를 할 때 꼭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형님네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손님이 이제 문의하시는 거를 가만히 보다가 앞으로 7월부터는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겠구나, 이런 생각에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들어오신 손님의 고민은 전세 계약이 8월달에 만료가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얼마만큼의 전세금을 올려줘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이 됐어요. 전세값의 급등을 막고 또 집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시행을 한 제도인데요. 이 법이 시행이 된 지 2년이 다가오는 올 7월부터는 오늘 오신 임차인처럼 부동산 사무실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의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함으로 인해서 매년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4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집값은 상승하고 전세값도 올라가는데 5%밖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임차인분처럼 시세보다 전세를 싸게 주셨던 그런 임대인분들은 집값과 전세값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분쟁이 굉장히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오신 분처럼 얼마만큼의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만약에 전세금이 3억 5천에 살고 계시다면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 경우에 3억 5천만 원의 5%인 1,750만 원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임대인분이 만약에 그 부분을 월세로 올려주기를 바라면 얼마의 월세를 주어야 될지, 그것들이 가장 큰 문의사항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임차인분이 전세금을 올려줘야 될 부분을 한 달에 얼마의 비용을 나눠서 월세로 줘야 될지, 그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최대 상환 비율이라 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이율이 있어요. 그거를 더한 거를 이제 최대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최대 상환 비율을 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고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이율이 2% 정도 되니까 최대 상환 이율은 3.25%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의하신 임차인분이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5%의 전세금을 올려주게 되면 1,750만 원 선에서 올려주면 되고, 이 보증금을 또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1,750만 원 곱하기 3.25%, 이거를 12달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47,395원을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분이 월 10만 원의 월세를 원한다면 그것은 5%를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임차인과 임대인분들에게 잘 알려주고, 또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중개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의사항이 올린 월세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 문의사항이었는데요. 당연히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는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전세를 연장할 때 전세금을 5% 인상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죠. 이럴 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을 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도 유효하고 또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동일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게 좋고요. 또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7월 이후가 되면 이렇게 문의하시는 임대인, 임차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또 문의하시는 분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또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잘 분쟁해서 저희가 잘 중개를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오늘 기회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전환율 계산을 힘들게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렌톰이라는 그런 어플로 가시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자 상황에 맞는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나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한 달에 얼마를 월세를 지불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나 임대인분들이 이런 분쟁에서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으실 텐데 중개사분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